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이 지난 22일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던 한국계 미국인 토니 김, 한국명 김상덕 씨를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명의 미국인을 부당한 이유로 억류하고 있는 북한이 또다시 미국인을 억류하면서 미국 정부를 협박하기 위한 인질 외교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계 토니 김 씨가 22일 오전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사관이 없어 스웨덴이 현재 북한에서 발생하는 미국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58세인 김 씨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주로 북한의 산간 지역을 돌아다니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 씨는 나진, 선봉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산간 지역 고아원에서 어린이 지원 사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통은 김 씨가 북한 당국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리 만무하다며 북한 당국에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 소식통은 김 씨는 남달리 조용하고 진지한 성격의 신앙인이라면서 오랫동안 북한에서 지원 활동을 벌여 자리를 잡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억류됐다는 소식에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 김 씨의 체포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김 씨의 억류 사실이 북한 매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적자는 총 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각각 10년,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와 대학생 오토 프레데릭 원비어 씨 등 2명의 미국인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미국인 추가 억류와 관련해 앞으로 대미 협상을 위한 일종의 카드로서 미국을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인질 외교의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미루어 북한이 앞으로 민간인 억류자를 내세워 협상을 위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북한은 과거 억류자를 활용해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보였던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억류 중이던 2명의 미국 여기자들을 활용했고 이들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면담 이후 풀려났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북한은 억류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를 내세워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결국 이듬해 11월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방북한 뒤에야 억류자 석방이 이뤄졌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4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인을 억류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과거 북한은 미국과 직접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 억류 미국인을 활용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북한은 일정한 기준점에 도달하면 언젠가는 미국과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때 억류자를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이 군사 공격을 거론하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미국인을 억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지금 북한과 미국이 초강경으로 대결하고 있는 국면이고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국인을 인질로 삼아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 소장 역시 평양에 외국인이 많으면 그만큼 김정은의 신변 안전에 유리하다. 지난번 평양 여명거리 준공식에 외신 기자들을 부른 것도 최근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응한 볼모라면서 미국인을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의 신변 안전을 위한 방탄조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이 4월 태양절과 인민군 창군절에 핵실험을 강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유도하려 행정부는 물론 의회, 군 지휘부까지 나서 전면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6일 백악관에서 상원 의원 100명 전원을 초청해 북한의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 핵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는 동시에
협상의 문도 열어놓겠다는 내용의 대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 그리고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정책을 공개하고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 앞서 인사말만 전달하고 전체 브리핑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옵션 등 대북 압박 방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의 긴급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이 대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한다고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문을 열어둔다면서도 미국은 우리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를 지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북한 정부 관리가 미국의 위협이 이어지는 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사회과학원 인권연구소의 석철원 소장은 2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적대적인 공격 행위를 계속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 핵과 미사일 실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소장은 핵실험은 핵무기력을 강화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6차 핵실험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은 채 핵실험이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소장은 또 25일 북한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화학훈련을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나오면서 핵 항공모함 칼빈슨의 한반도 해역 배치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기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토니 김 씨를 포함해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 3명과 관련한 물음에 석 소장은 김 씨 등이 다른 죄수들과 같은 조건에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석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잔혹한 수용소에서 도망한 탈북자들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탈북자는 달아난 범죄자들이라며 그들은 미국과 그 추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유엔은 인권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 우리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며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들은 오직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석 소장의 공식 직함이 사회과학원의 인권연구소장이지만 북한의 모든 문제를 두고 언급할 권한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은 지난 4.15 열병식에 외신 기자들을 대거 초청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김정은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외신 기자들의 눈에 비친 북한의 모습은 모든 진실이 왜곡된 기괴하기 짝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LA타임즈의 조너던 카이먼 기자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3편의 연재 기사를 통해 북한의 실상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진실이 왜곡되는 사회일 것이다. 거의 모든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여과되지 않은 외부 세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북한의 관영 미디어는 지도자들을 찬양하거나 주체 사상을 선전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4월 15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한의 열병식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방문했던 조너선 카이먼 LA타임즈 기자가 밝힌 북한 체제에 대한 소감입니다. 카이먼 기자는 우리에게 배정된 북한 수행원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맴돌면서 공개적으로 카메라와 노트북을 검사하고 있으며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가져갔고 군인과 같이 금지 대상을 촬영하면 강제로 사진을 지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면서 누가 우리의 일정을 결정하는지, 왜 우리의 수행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앞으로의 일정을 알지 못하는지, 왜 김씨 일가의 초상화 중에서 어떤 것은 촬영이 허용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평양 주민들의 평균 급여는 얼마인지 등 모든 것이 의문점 투성이었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어 나의 수행원들이
평양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역해 주기로 해서 미북 관계에 대해 질문했는데 모두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이나 친애하는 김정은 최고領導자의 자비심과 같은 북한 정권이 허용한 답변들만 돌아왔다면서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명한 표정을 지었으며 취미생활로 무엇을 하냐는 질문에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북한 사회의 왜곡된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평양의 동물원을 방문했을 당시 동물원에서는 스피커에서 군대 행진곡이 흘러나오지도 않았고 독재자들의 초상화도 벽에 걸려있지 않았다면서 3명의 소녀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거북이를 쓰다듬고 중산층 평양 주민들의 진솔한 모습을 보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가 열병식에서 흐느꼈던 사람이라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는 평양의 소년궁을 방문했던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엄격하게 감독하는 가운데 11세의 아이들이 숙련된 모습으로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춤, 노래, 아코디언 공연을 펼치고 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통치로 지도자를 절대자로 숭배하는 관행이 고착된 북한에서는 어떤 반대나 각성의 신호라도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체제 선전의 도구를 삼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 아시아에 거주하는 탈북민 대표들이 25일 유럽연합의 수도 브뤼셀에서 세계 탈북민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참석한 탈북민 대표 30여 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와 인권 탄압 실태를 폭로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파괴무기 개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그동안 주요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모여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증언하고 북한 자유화를 요구하는 행사를 한 바 있지만 전 세계 탈북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 사회의 민주주의화를 위한 브뤼셀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탈북민 대표들은 브뤼셀 선언에서 김정은 정권은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반인권적 행태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강제 북송 탈북민 처형과 탄압, 정치범 수용소 운영, 해외 노동자 근로 행태 등에 대한 UN 인권이사회사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요구를 하루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국제사회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김정남 암살 사건을 정권 차원의 국가 테러로 규정하고 UN 차원의 공식 조사와 함께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국제법적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 증진과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 노력을 압박하기 위해 대북 정보 유입 등 실질적 변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탈북자 대표들은 이미 자유와 인권을 찾은 전 세계 탈북자들이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김정은 정권 치하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평양의 봄을 준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김영진 벨기에 EU 주재대사는 탈북자들은 북한 인권의 실태와 북한 정권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면서 EU가 북핵 문제 대응에서 동맹국에 준하는 협력을 제공해 준 것과 북한 인권 해외 노동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둔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훈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는 루안다나 시리아 인권 문제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인지도가 낮은데 이제는 전 세계에 사는 피해자인 3만 명의 탈북자들이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다면서 북한이 10개, 20개의 핵무기를 갖기 전에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해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을 지적했습니다. 라질로 토케시 유럽위의 인권 소위 부위원장은 이날 보좌관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EU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탈북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날 총회를 주관한 유럽 총연의 장만석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형제자매들은 북녘 땅에서 인권 유린 범죄에 신음하고 있다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ICC 회부와 UN 안보리 제소 등 강력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진한샘입니다. 최근 북한에 있는 주유소가 유류 판매를 줄이거나 휴업한 곳도 있다고 영국 언론 매체를 인용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6일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아 투어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보름 동안 작업을 위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 한 대당 유료 20리터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는 북한 도시 지역에 있는 일부 국영 주유소의 경우 유료 부족으로 아예 문을 닫는 곳도 있고 나선 지역을 포함한 북부 지역에서도 휘발유 값이 급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도 지난 21일부터 평양 시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NK뉴스는 중국이 대북 제재 차원에서 북한의 일부 원유 공급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도 북한 시장에서 무게 단위로 거래되는 휘발유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북한 돈 6,500원에서 최근 북한 돈 10,000원으로 30% 이상 올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한국계 미국 시민인 토니 김 씨를 억류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이 모두 3명이 됐습니다. 호기심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했던 20대 청년 오토 프레드릭 원비어 씨와 목사인 김동철 씨에 이어서 평양 과기대 강의와 봉사활동을 했던 토니 김 씨까지 억류되면서 일반인들의 북한 방문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억류된 지 이미 1년이 훌쩍 넘은 원비어 씨와 김동철 씨는 여전히 석방되지 못하고 북한의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최근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유용한 바보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 북한 방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첫째,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자신들이 소비하는 모든 돈이 군대와 비밀 경찰, 그리고 핵 개발 프로그램으로 전용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의 핵 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북한이라는 인권 지옥을 느긋하게 활보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라는 최악의 정권의 공범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미국인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외교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해왔는데요. 모든 북한 방문객들이 잠재적인 억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관광이 얼마나 위험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고 국가에서도 엄청난 외교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